자, 이란이 14일 어제 아침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드론과 미사일을 한 340개 정도 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란이 2000km 넘게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과 드론으로 직접 공격을 했는데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스라엘의 삼중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격망에 격추가 된 걸로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는 미국, 또 영국, 프랑스, 요르단 등의 이 요격 기술이 가세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미국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란을 공격하지 마라. 대부분 이 요격한 것 자체가 이긴 거다. 이렇게 지금 압력을 넣고 있어요. 그러면서 G7 등이 나서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연대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란을 비난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마스 가자 지역 공격을 굉장히 나무라다가 또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면서 달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결국은 지금 중동의 전운이 굉장히 깊게 이렇게 들이웠고, 자, 이란, 이스라엘이 서로 간의 공격을 직접적으로 주고받으면서 6개월 동안 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선제 공격 이후 이스라엘의 하마스 근거지인 가자 지역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5차 중동 전쟁으로 이제 비화가 됐습니다. 이제 5차 중동 전쟁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결국 이스라엘의 네탄야후가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서 극우 독재,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에 이 안보적인 구멍,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대비하지 못했다라는 구멍, 또 인질 사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비난 속에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몰리자 이란을 공격하는 모험을 선택했고, 또 이란이 이제 지금까지는 그림자 전쟁이라고 직접 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또 시리아,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리 공격하는 전쟁을 해왔는데 이제 드디어 직접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양상이 이제 가자 지역의 국지전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 저항의 축이라고 부르는 친이란 중동 전파 전부와 이스라엘의 대결이라는 행태로 지금 번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쟁의 양상에서는 이란이 그림자로 배후에 숨어 있었는데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직접적인 대응이 되었고, 자, 이스라엘이 15일 오늘 이후에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결국 자신들이 위에 있는 방공망을 통해서 이란을 갖다가 공습할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봐야 되겠죠. 자, 국제적으로는 미국이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해 가지고 이란의 책임을 지울 거라고 말을 했고, 이스라엘은 이란에 보복 공격을 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고, 러시아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야기했다면서 지금 이란 편을 들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와 이란은 굉장히 오랫동안 서로 동맹처럼 되어 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란은 러시아를 철저하게 도왔죠. 자, 그런데 별로 효과는 없었지만은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것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모두 이슬람 율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방식의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린다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원칙을 정해왔고, 자, 이런 원칙을 이제 수행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동안 이란은 이스라엘과 직접 충돌을 갖다가 자제하면서 자국 내에서 핵시설, 이란의 핵시설에 대해서, 핵과학자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첩보부에서 굉장히 폭파하고 과학자를 죽이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이란이 직접 보복을 하지 않았고,
또 해외에 있는 군사 외교 시설을 이스라엘이 공격해도 정면 대응을 자제했어요.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도발에 대해서 이란이 정면으로 나설 경우에는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과도 대결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 중동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내부 집권의 취약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이슬람의 강경 신정 일치 정권으로서는 내부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제를 했죠. 자, 일단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습 계획을 내부의 이번에 공격의 피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단 철회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한 번씩 주고받으면서 끝날 수도 있지만은, 문제는 지금 서로 간에 직접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은밀한 방식으로 뒤를 때리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이란이 공개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폭탄을 실은 드론 샤헤드라고 굉장히 느리게 가고 있기 때문에 격추하기가 쉬워서 거의 대부분을 격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격추할 시간을 벌어주면서 자기들이 공격을 시도했다, 요렇게 이제 폼만 잡고 끝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하마스, 그리고 후티, 그리고 헤즈볼라, 그리고 시리아 민병대, 이라크 민병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테러, 인질극,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벌일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서방에서도 대거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더티 워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중동 전역에서요. 그래서 중동의 강경 이슬람 테러 집단들이 이란의 지원 하에서 이제 난리를 칠 거다. 하계 올림픽을 하는 파리 올림픽이 매우 위태로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밑에서 굉장히 지저분한 테러 전쟁을 이스라엘과 서방을 상대로 벌이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워낙 떨어져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서로 간에 멀리 날아가서 비행기로 공격하고 미사일로 공격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요. 전쟁이라는 게 붙어 있어야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과거식으로 뭐 탱크 몰고 쳐들어가는 이런 중동 전쟁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숨어서 그야말로 지저분한 전쟁으로 곳곳에서 터져 나갈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지금 세계에 충격을 주게 될 거라고 보여요. 자, 이란이 이스라엘 연관 선박을 납포했다고 엊그제 나왔죠. 자, 이게 어디서 했냐? 이란 앞바다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UAE 앞쪽에서 납포를 했어요. 누가 했느냐? 이란의 해군 특수부대가 헬기를 이용해 이스라엘에 연관된 선박 MSC 에리저라는 배를 납포해서 이란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군사용 헬리콥터가 이 선박을 습격하는 장면이 공개됐어요. 자, 이 선박은 선적은 포르투갈인데 이란과 관계가 있는 선박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업가가 지분을 가진 조디악 그룹이 국제 해운회사 MSC에 임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결국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드론이나 미사일을 쏜 거는 그냥 겉으로 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데 나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이란 해군 특수부대가 헬기 작전을 통해서 MSC 에리제라는 컨테이너선을 납포한 문제에 대해서 국제법을 위반한 해적 작전을 이란이 수행했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과 또 예멘 후티 반군 등을 시켜서 홍해, 수에즈 운하를 막는 쪽으로 끌고 갈 거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계 안보와 경제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지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이것이 지금 세계 경제에는 비트코인이 지금 폭락하는 사태를 불러왔고, 금값이 폭등하는 사태, 또 유가가 폭등하는 사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자, 유가 같은 경우에는 130불까지 가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동발 리스크가 지금 전 세계를 때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주고받은 공격이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답도 없이 오래 가게 될 거다. 그래서 세계 물류 35%가 지나는 수에즈 홍해에 물류가 막히고, 또 더 나아가서 세계 에너지 30% 이상 석유, 가스 등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해서 물류와 유가, 가스 등 에너지 부분에서 지금 지속적인 문제를 초래할 거다. 그리고 결국 중동발 오일 쇼크가 재발되는 현상으로 몰고 갈 거라는 거죠. 올해 들어서 미국의 이 서부 텍사스유가 지금 20% 벌써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둘 사이에 전쟁이 수습이 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전면전은 이 서로가 떨어져 있어서 하기 어렵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직접적인 전면전이 아니라 결국 석유, 가스, 물류에 미치는 싸움을 하고 테러를 이렇게 일으키는 쪽으로 끌고 갈 거다. 그래서 세계 국제 유가가 13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제5차 중동전의 효과를 거둘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에너지 전문가는 결국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는 이 사태의 후유증으로 100달러까지 올라갈 거고, 석유, 가스 주요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방해받을 경우 130불까지 올라갈 거라는 거죠. 결국 이란이 노리는 것은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둔화 속에서 물가 상승이 이어질 거고,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연기할 거고, 그래서 고유가, 강달러, 이런 물가 충격, 그리고 무역 수지 악화, 경기 침체 등으로 전 세계가 고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궁극적으로 이란이 노리는 바다라고 봐야 됩니다.